피술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 그룹에 돌아가자마자 도서관 같은 곳에서 연구했다는 얘기를 한다. 나는 이것을 본향으로 돌아가면 그 즉시 우리들이 과거 생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해야 하는 필수 공부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우리들의 인생 기록서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있다고 쓴 나의 첫 책 영혼들의 여행이 나온 이래로 나는 사람들한테서 더 상세한 내용을 얻어낼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영적 교실과 영혼 그룹들이 교류하는 교실보다 작은 연결된 공간과 영혼들이 혼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고립된 방이 있다는 얘기를 하였다. 도서관에 관해서라면 작다는 표현을 쓸 것이 하나도 없다. 거대한 방에 인생 서적들이 들어차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직사각형의 방으로 벽을 따라 책들이 줄지어 있고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듯이 보이는 많은 영혼들이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도서관에서는 도서 안내자인 영혼들이 책들을 관장한다. 그들은 거의 승려같이 고요한 존재로 수많은 영혼 그룹들의 안내자와 학생, 양쪽 다에게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을 한다. 이러한 영적 도서관들은 영혼의 진보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 영혼들은 자기 자신들의 안내자거나 도서 안내자거나 아니면 그 모두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피술자 중의 일부는 영혼 세계로 돌아온 후 혼자 도서관에 간다. 그 외 영혼들은 정기적으로 동행해주는 안내자와 함께 간다. 안내자는 학생이 공부를 시작할 때만 돌봐주고 떠나기도 한다. 여기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연구의 복잡성이라든가 학생 영혼이 보고자 하는 시간대 같은 것들이 이에 포함된다. 학생들은 짝을 지어 공부하기도 하지만 대개 자신의 안내자나 도서관 사서의 도움을 받아 인생 서적을 찾고 나면 혼자서 연구를 한다. 동양 사상에서는 아카식 레코드 기록 속에 우리가 윤회 때마다 했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그리고 우리가 참여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래에 있을 사건도 그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아카샤라는 단어는 모든 우주적 기억의 정수라는 뜻이다. 시청각 자석 테이프와 같이 에너지의 모든 진동파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 나는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기록이 있다는 이 개념이 인도나 지구상의 어디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회하는 사이사이 영혼 세계에서 얻은 지식이 우리들의 영적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다음 사례는 전생에서 자살한 피술자이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한다. 영혼 세상에서의 참회는 흔히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녀의 자살에 대해 면담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잠시 도서관 얘기는 접어놓고 사람들한테서 자살에 대해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자살의 행위가 영혼 세계에 돌아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전생에서 자살을 한 피술자들과 면담할 때 죽음을 맞은 뒤 그들이 하는 첫 말은 맙소사, 내가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었나? 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이다. 삶의 질이 거의 무로 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가 젊었거나 늙었거나에 관계없이 건강한 육체를 지녔던 사람과 영혼 세계에서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모든 자살의 경우가 사랑과 이해심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건강한 육체로 자살한 사람에게는 응보가 있다. 안락사에 관련되었던 영혼은 나의 경험으로 보면 패배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노연할 권리가 있다. 꼼짝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존엄성이라곤 전혀 없이 산소 호흡기에 연결되어 유지되는 삶에서
노연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나는 자신 스스로건 아니면 보호자에 의해서건 극심하게 손상된 육체에서 떠난 영혼은 영혼 세상에서 어떠한 낙인도 찍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와 면담을 가지기 수년 전에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들과 나는 꽤 여러 번 일할 수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그들을 만난 그때까지도 괴로움 속에 있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을 파괴시킨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내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자신이 지구에 속한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살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내가 접해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다. 첫째, 그들은 어리고 고도로 예민한 영혼으로 윤회를 지구에서 시작하긴 하였으나 지구에서는 조금밖에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여기에는 인간 육체 적응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속해 있다. 그들은 육체가 너무 잔인하여 존재의 위협을 느낀다. 둘째, 영혼이 어릴 수도 있고 오래된 영혼일 수도 있다. 그들은 지구에 오기 전에 다른 행성에서 윤회한 적이 있다. 전에 살았던 세상이 지구보다 덜 가혹한 곳이면 그들은 인간 육체의 짙은 밀도와 원시적인 감정에 정복당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외계인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듯이 느낀다. 셋째, 3단계 영혼보다 낮은 영혼들로서 창조된 이래로 지구에서 윤회를 계속했으나 현재 잘 합치되지 못하는 영혼들이다. 이러한 영혼들은 육체적 자아가 불멸의 영혼성과 극단적으로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났다.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건강한 몸으로 자살한 영혼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살한 영혼들은 전생에서 인생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안내자와 그룹 멤버들 눈에 좀 낮아 보이는 것 같다고 내게 말한다. 주어진 기회를 낭비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자부심이 손상되었다. 인생은 선물인 것이며 우리들이 사용할 육체를 선택하는 데는 많은 생각이 선행되었다. 우리들은 그 육체의 보호자이며 성스러운 믿음을 지니고 육체로 들어왔다. 피술자들은 이것을 계약이라고 부른다.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 우리의 선생은 이것을 대단한 미성숙 행위이며 약속의 폐기로 간주한다. 우리들의 영적 마스터들은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능하는 몸으로 인생을 마칠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들의 신념을 우리에게 보여준 바 있다. 그들에게 끝없는 인내심이 있긴 하지만 반복해서 자살하는 영혼에게는 그들의 용서가 다른 어조를 띈다. 나를 만나기 1년 전에 자살을 기도했던 젊은 피술자가 있었다. 최면에 들어가자 그가 여러 전생에서도 자기 파괴적이었던 증거가 발견되었다. 원로들의 회의에서 마스터 선생들을 대했을 때 원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또다시 너는 일찍 여기 왔고 우리는 실망스럽다. 새 인생의 종말을 구할 때마다 똑같은 시련이 더욱 가혹해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너는 아직도 배우지 못했나? 너의 행위는 여러 이유로 이기적이다. 적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줬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너는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들이 너에게 준 완전하게 훌륭한 몸을 던져버릴 작정인가? 내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게 됐거든. 그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나는 자살 문제에 대해 원로들이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나의 피술자들에게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다. 몇 달 후에 이 피술자는 나에게 편지로 자살하고 싶어질 때마다 죽은 뒤 또다시 그 원로를 대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살 충동을 밀어낸다고 말했다. 최면 면담이 끝난 후 나의 의견을 조금 피력한 것이
그의 의식에서 원로들의 회의에 나갔던 두려운 장면의 인상을 순화시켰으며 자살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았다. 건강한 육체로 자살을 한 경우 그 영혼에게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자살을 반복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흘려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요구로 좀 빠르게 새 인생 속으로 흔히 돌아가게 된다. 지구 시간으로 죽은 지 5년 내에 돌아올 수도 있다. 자살한 영혼은 대부분 곧바로 다이빙대에 올라 즉시 새 인생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어찌되었건 우리들 인간에게는 타고난 생존 본능이 있으며 대부분의 영혼들은 살아남으려고 치열히 투쟁하는 것이다. 인생이 힘들어지면 그만둬 버리려는 성향을 지닌 영혼을 위한 선의의 참회 장소가 있다. 이러한 곳은 죄인들을 위해 마련된 어둡고 저급한 영혼의 공포 지역이 아니다. 자살한 영혼들은 삭막한 연옥 같은 곳에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나무와 산이 있는 그러나 다른 생명이라고는 없는 아름다운 행성으로 자원해서 간다. 그들은 이 고립된 곳에서 다른 영혼과는 접촉이 없이 지내게 된다. 가끔씩 그들의 안내자가 반성과 자기 성찰에 도움을 주러 방문할 뿐이다. 이 고립된 장소들은 여러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대단히 지루한 곳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다. 아마도 지루하다는 그 특성이 중요한지도 모르겠다. 동료들은 꾸준히 새 인생에 도전하는데 벤치에 앉아 몇 게임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과 같다. 이 처방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듯하다. 영혼들은 신선한 기분으로 자신들의 영혼 그룹으로 돌아오지만 그룹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과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그동안 많이 놓쳤음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지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런 영혼 중의 일부는 다른 행성으로 윤회하게 된다고 들었다. 다음 사례는 영혼들이 영적인 도서관에서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보는 것을 나타낸다. 사례의 여성은 자살한 경우로 과거 생에서 그녀가 다르게 살 수도 있었던 변형된 선택들을 4개의 공존하는 시간대 안에서 보여준다. 그 첫 시간은 실제로 살았던 삶 그 자체이다. 그녀는 삶의 장면들에 참여하기보다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살펴본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인생의 선택에 따라 여러 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들의 안내자는 자아 발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도서관에서 결정한다. 자아 발견의 방법과 범위는 도서 안내자의 권한에 속한다. 영국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살던 에이미는 16세 나이로 1860년에 자살하고 영혼 세계로 돌아왔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영혼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윤회하려 하였다. 결혼도 안 한 몸으로 임신 2개월째였던 에이미는 마을에 있는 연못에 빠져 죽었다. 그녀의 연인인 토머스는 그보다 한 주 전에 지붕을 고치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 둘은 깊이 사랑하는 사이로 결혼을 할 작정이었다. 과거 생을 살펴보며 에이미는 토머스가 죽었을 때 그녀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자신의 임신이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가족이 창피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피술자는 말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창녀라고 부르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내가 만약에 런던으로 도망친다면 그게 바로 임신한 불쌍한 처녀들이 하는 짓이니까요. 자살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안내자는 혼자 은거하는 것,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 빠른 윤회, 아니면 위의 방법을 혼합한 선택, 이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한다. 자살한 후에 에이미가 영혼의 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안내자인 리키코와 토머스의 영혼은 잠깐 동안 그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관문으로 마중을 나왔다.
곧 그녀는 아름다운 정원에 리키코와 홀로 있게 되었다. 에이미는 리키코의 태도에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리키코가 그녀의 용기 없음을 책망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왜 자신의 인생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았느냐고 에이미는 화를 내며 리키코에게 물었다. 에이미는 윤회하기 전에는 그 인생에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토머스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녀의 마을에서 늙어 죽도록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누가 자신이 디디고 서 있는 융단을 발밑에서 잡아 뺀 것 같이 느꼈다. 토머스가 죽었을 때 그녀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으며 자살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자유가 그녀에게 있었다고 리키코는 설명했다. 에이미는 토머스가 높고 가파르고 위험스러울 정도로 미끄러운 지붕에 올라간 것이 토머스의 인생 선택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사고를 에이미에 대한 시험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에 나는 알게 되었는데 토머스는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지붕 고치는 일을 맡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의 영혼 그룹은 이전의 인생들에서는 비록 약했을지라도 에이미의 생존 능력은 에이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연하였다. 영혼 세상에 돌아간 에이미는 자신이 과거 생에서 겪은 이 모든 훈련 과정이 잔인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리키코는 에이미에게 그녀가 자신을 학대해온 내력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야만 남이 생존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자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에이미가 답했을 때 에이미는 도서관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서재 같은 곳에 있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보이는 돌로 된 벽돌, 길다란 대리석 테이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생 서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 그것들을 사용하지요. 저기 길다란 흰옷을 입은 노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내 주변을 배회합니다. 에이미,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두루마리 뭉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들입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나를 향해 머리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찍 여기 왔구나. 그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기를 이렇게 일찍 올 만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이유라고요? 오, 견딜 수 없는 고통, 삶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알겠습니다. 이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을 말해 주십시오. 책들이 널려있는 길다란 책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앉아있는 거대하게 트인 공간이 있습니다만 나는 지금 그 방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단둘이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 옆에 붙은 작은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 방으로 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특별한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한 모양이에요. 테이블 하나에 의자 하나뿐인 평범한 방이에요. 노인은 커다란 책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놓는데 TV 스크린 같아요.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요. 그는 먼저 내 앞에 두루마리를 놓고 그것을 펴니다. 그는 나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는 연속된 선들을 짚어 보입니다. 진행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며 그 선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들은 인생 선들이지요. 나의 선들입니다. 넓은 간격을 두고 있는 선들은 우리들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들을 나타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나이를 표시하고 있어요.
가느다란 선들은 주요 선들에서 갈라진 것으로 다양한 그 외의 경우들을 나타냅니다. 덜 뚜렷한 선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꼭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도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굵은 선과 가는 선에 대해 그 외에 또 다른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굵은 선이 나무의 둥치 같다면 작은 선들은 가지와 같아요. 굵은 선이 중요 인생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노인은 그 선을 짚어 보이며 내가 더 나아갈 길 없는 막다른 골목의 가지를 택했다고 약간 야단을 칩니다. 에이미, 도서 안내자가 아무리 선들을 가지고 야단을 해도 그 선들은 당신이 선택한 인생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르마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삶의 길에서 이따금씩 잘못된 길에 접어듭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건 심각해요. 그의 눈으로 볼 때 나는 단순히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들을 그가 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저 두루마리 뭉치를 가지고 그의 머리를 갈기고 싶어요. 나는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서 내 인생을 잠시 살아보십시오. 노인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더니 몇 분간 방을 나갔다고 에이미는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노인이 자신에게 감정을 수습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노인은 다른 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책의 한 페이지가 펼쳐지자 에이미는 노인이 젊은 남자로서 그의 신앙 때문에 고대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에 의해 몸이 찢기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은 그의 책을 치우고 에이미의 책을 펼쳤다. 나는 그녀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책은 3년째 천연색으로 살아납니다. 그는 수백만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하나의 우주가 있는 첫 페이지를 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은하수, 그리고 우리들의 태양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더 많은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그 방법이 좋군요. 에이미, 그 다음에는 무엇을 봅니까? 크리스탈로 된 프리즘들이지요. 어떤 생각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는, 이제야 나는 전에도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겠어요. 더 많은 선들, 그리고 그림들을 나는 나의 마음으로 앞으로 옮겼다가 뒤로 옮겼다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노인은 한결같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당신은 선들의 의미를 어떻게 풀이합니까? 선들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인생 장면의 형태를 순서대로 형성합니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장면들이지요. 내가 당신보다 앞질러 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에이미, 지금 노인이 당신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말해 주십시오. 좋아요. 그는 책장을 넘기고 나는 내가 방금 떠나온 마을에 있는 나 자신을 스크린에서 봅니다. 너무나 실제 같아요. 생생하게 살아있고 나는 거기 있어요. 당신은 장면 속에 실제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장면을 그냥 관찰하는 겁니까? 우리는 양쪽 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는 그 장면들을 그냥 보고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에이미, 노인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다른 선택들을 보려고 해요. 내가 나의 목숨을 빼앗았던 연못과 둑입니다. 이때에는 물로 들어가서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마을로 돌아옵니다. 나는 아직도 임신 중이지요. 좋아요. 책장을 넘깁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머니인 아이리스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토머스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머니는 놀라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나 노여워합니다.
나는 꾸중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웁니다. 어머니에게 나는 착한 딸이지만 사랑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리스는 당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까? 그것이 스크린에 비치는 하나의 다른 방법입니다. 그 다른 길을 따라 가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부라고 말합니다. 몇 년 후에 나는 더 나이가 많은 남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시기입니다. 아버지는 이사할 때 많은 것을 잃었고 우리는 전보다도 더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뭉쳐 있으며 인생은 결국 좋은 것으로 됩니다. 나의 어린 딸은 아름다웠어요. 지금 현재로선 이것만이 다른 인생길입니까? 오, 아니에요. 지금 나는 또 다른 선택을 보고 있어요. 나는 연못에서 돌아와 내가 임신한 것을 알립니다. 부모님은 나를 향해 고함칩니다. 그러고 나서는 부모님끼리 서로 탓을 하며 싸웁니다. 부모님은 내가 집안 명예를 더럽혔으나 힘들게 일군 우리들의 작은 농장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런던에 가서 하녀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약간의 돈을 내게 줍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옵니까?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런던은 좋은 데가 아니에요. 나는 거리를 떠돌며 다른 남자들과 자게 됐지요. 나는 젊은 나이에 죽고 아기는 버려진 아이가 되어 결국 그 애도 죽게 됩니다. 참혹해요. 그 인생길에서는 적어도 살려고 애는 썼군요. 또 다른 선택은 없습니까? 나는 피곤해지고 있어요. 노인은 마지막 기회를 나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선택들이 또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노인은 내 요청에 따라 이것만 보여주고 그만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나의 부모님은 내가 집을 떠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을과 마을을 떠도는 행상이 우리 고장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행상은 아버지한테 돈을 받고 나를 그의 마차에 태울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들은 런던에 가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들을 돌아다닙니다. 나는 어느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나는 그 집 식구들에게 나의 남편은 살해되었다고 말합니다. 행상은 나에게 구리 반지를 끼라고 주고 나의 얘기를 진실이라고 보증합니다. 그 식구들이 내 말을 믿는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그 마을에 정착합니다. 나는 다시 결혼하지 않으며 나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노인과 함께 책장 넘기는 일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자살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서 당신은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자살은 인생의 낭비였어요. 나는 이제 알아요. 그동안에도 쭉 알고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죽고 난 직후 나는 내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구나. 이제 또다시 그 모든 걸 반복해야만 하는구나. 내가 원로들의 회의에 나갔을 때 그들은 내게 곧 다시 해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게 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피술자는 지금의 생에서 용기를 필요로 했던 선택들에 대해 나와 논의하였다. 10대 때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학교 상담 교사의 도움으로 견디다가 마침내 어머니에게 얘기하였다. 어머니는 그녀가 에이미였던 인생에서 아이리스였다. 어머니와 상담 교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녀를 격려하였다. 면담 기간 동안에 알게 된 것은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부정적인 태도로 미리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그녀의 영혼에 있다는 것이었다.
위기에 대처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물리칠 수 없는 생각이 수많은 그녀의 과거생에 항상 있어 왔다. 에이미는 지구로 다시 오기를 주저했으나 오늘날의 그녀는 훨씬 더 큰 자신감을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이 인생으로 오기 전에 100년간을 그녀의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마침내 20세기에 태어나기로 결정을 내렸다. 에이미는 음악적인 영혼이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내게 주어진 육체를 낭비했으므로 나는 그 값을 치릅니다. 나는 오락시간에도 가고 싶은 음악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어야 하니까요. 나는 스크린을 보며 선택에 따른 과거의 행위가 나 자신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것을 돌아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사건들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가게 할 수도 있다. 배움을 얻기 위해 장면을 빠른 동작으로 놓을 수도 있고 슬로우 모션으로 놓을 수도 있고 정지시킬 수도 있다. 영혼은 과거사의 모든 가능성을 영사기를 작동시키듯 하며 공부를 한다. 시작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변형된 현실이 공존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관찰자 영혼은 공부하면서 영혼 세계 속에 있는 수많은 현실들과 일할 수 있다. 모든 일들은 배움을 주기 위하여 영혼이 가는 길에 놓인다. 우리는 우리들의 우주는 그냥 하나의 환상일 뿐인가 하고 의문을 품는다. 영혼이 가진 불멸의 생각들은 시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지적인 빛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들 우주 안에 있는 물질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성한 지능이 좀 더 위대한 선을 위하여 배우고 성장하라고 우리들을 이런 환경에 놓아두었다는 것 역시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구에 우연히 오지 않았으며 이 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치고 어느 것 하나 우연인 것이 없다.